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죠. 예. 론 양인치원론이에요. 그런데 이 양인치원론에서는요, 원주자도 조금 좀 이상한 소리라고요. 증주자, 설하고죠. 설하고는 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격국론을 가지고 이 책을, 자평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만약 원문을 해석해서 설하고 말을 원문대로 쫓아간다면 착각이, 잘못 사주를 푸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설하고가 잘못됐다는 걸 집어드릴게요. 집어드리고 아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참 설하고 씨가 이 적천수를 자기도 증주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또 이 자평진전은요, 솔직히 책이 원전이 없어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데요. 원전만 있다면, 자평진전 여기까지만 있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근데 자평진전 자평진전이 없고요. 주화서국에서 찾아보니까 이 평주를 한 것만 있더라고요. 설하고. 그럼 할 수 없이 설하고 말도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엉터리다, 설하고가. 예, 사주를 잘못 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 원문은 뭐가 조금 잘못됐는지를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양인에서 관을 쓴다라고 했어요. 원래 양인은요, 뭐부터 찾으라? 칠살부터 찾아라. 왜 칠살을 찾냐고요? 예, 겁탈하는 게, 양인은요, 겁탈하는 것이, 심하게 겁탈하는, 나의 마누라를 심하게 뺏어가니까, 내가 다쳐도 좋으니까, 상대방, 그 겁제를 먼저 찔러라. 라고 해서 칠살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관을 쓴다고 했으니까 조금 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운에서 조관. 운에서 관성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용신으로서 관을 쓰니까 운에서 관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러나, 명중에서 관성이 근심, 아주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수나 비겁지방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반대로 아름다운 운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관성의 뿌리가 깊어도요, 이 양인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양인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수나 비겁은 별로 바라지도 않는다. 양인격에서. 그러나 양인격에서요, 양인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하고가 얘기했듯이 식상이 때로 몰려 있을 때는 약해져요. 그런 때는 뭘 쓰라? 비겁인 양인을 쓸 수밖에 없다. 그건 억지 춘향이다. 그럼 식상 용비격이 되어내니까 별로, 운에서 비겁은만 겨우 쓴다라는 거예요. 그 지나면, 별로 좋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인수나 비겁을 써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 불이 상식, 합관, 관의, 식신이 들어와서요, 관성을 합할 경우, 이때는 안 좋은 거예요. 용신을 관으로 쓸 때. 식신이 들어왔을 때예요, 식신. 상관이 들어오면 관을 깨니까 오히려 더 안 좋고요. 식신은 정관은 뭐가 합하냐? 식신이 합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합관이죠. 상관이 들어오면 뭐예요? 관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원문도 조금 찝찝하고요. 설하고 말은 더 찝찝합니다. 자, 설하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인격의 가장 간단한 것은 대체로 원령이 양인이 있다. 그럼으로써 일주가 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비는 어디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돼요. 관사를 써서 그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즉, 식상지살. 그거는 관이 없으니까, 관살이 없으니까 식상으로서 설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관이 뻗어시 살아있는데 관을 쓸 때 이 식상운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요. 양인봉제. 이거는 뭐가 봉제냐? 결국은 마지막 원문에서 얘기했듯이요. 봉제를 쓸 경우는요, 이게 이제
관살이 없으니까 재성을 쓰는 거예요. 그런 때는 아니다. 식상이 통관하면, 식상으로서 통관하는 게 불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재성을 쓰기 위해서는 식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인격을. 이것은 이미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제 식상에 있다. 우리도 관건이라고 그러죠. 예, 관건 아닌데, 처음에 저희는 이걸 된 발음으로 해서 관건이라고 배웠어요. 요즘은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상에 있다라고 해서 임겁 외 전왕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인성과 겁재가 많아서 오로지 왕했을 때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양인이 왕하고 관살이 가벼울 때는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을 써서 통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성을 쓰려는 거예요, 이때는. 예, 살이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불능극지, 그걸 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살이 약하니까.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화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원령 양인이라고 반드시 뭐예요? 신앙하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두 개 명절을 전부 신약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전부 신앙합니다. 본편에 일승상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승상조를 여기다 먼저 썼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이 서로가 지금 잘못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자월에 태어난 임수일주예요. 더군다나 유금이 여기 있어요. 금생수하죠. 예, 그러면 이건 수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운이 올 때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지로 들어오는 것은요, 회극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천간으로 들어오는 이 임계수는요, 이 인성임, 임계수는 저게 뭐예요? 정관이 좀 막아주기는 하겠죠. 계수는 들어와서, 임수는 영화를 하나 치든지 할 것이고요. 일단 임계수는 별로 안 좋았을 것이다. 왜? 수가 채니까요. 수가 채니까요. 아무리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잘 나갈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설화문은 이걸 갖다 신약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인비운이 좋다고 하죠. 인비운이란 요거예요. 여기까지 가네요. 예, 그건 안 좋은 거죠. 자, 제왕생관은 되는 거예요. 재성이 왕에서 관을 생한다는 거예요. 관이 여기 있죠. 이 관 힘 없습니다. 기후연이라. 재성 때문에 사실은 관성이 살아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성을 쓰긴 쓰는데, 이건 수체 토화형제에서 토는 불용하고 있죠. 분명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럼 뭐예요? 화목용조로 흘러라라는 거예요. 이 토는 좋습니다. 예. 이 해대우는 별로고요. 이내 한목을 하니까 그래도 관계없겠네요. 비록 원령은 양인이지만 재성이 더욱 왕하다라고 해서 이 재성을 더 왕하게 본 거예요. 화가 더 강하다라고. 인호화국을 이루어서 그렇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게를 다뤄보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반가운 것은 기유, 관인상생하는 데는 거예요. 관인상생. 이게 지금 금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참. 재관과 인성과 양인이 주류불체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보세요.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주류불체가 됐죠. 예. 재성과 관성과 인성. 이 주류불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보긴 보는데, 그래서 인수 비겁지방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개위 미운이라고 해서 비겁지방이 좋다는 거. 관은 역시 길하다라고 했는데, 관은 기껏 해봐야 토운이니까, 토운은 이술토네요. 뭐, 괜찮죠. 만약에 개유, 임신, 신미 30년년이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운을 좋게 보는 거고, 간목, 식신, 합관. 이게 만약 이게 간목이 들어와서 식신이 관을 합하면 어떻게 되냐. 을목은 상의 관성. 예, 상관을 이렇게, 상관으로서, 을목은 상관으로서 관성을 극해서 별로 좋지 않다. 자, 지장이 된다. 그래서 균, 고르게 길신이 아니다. 아닐 뿐이다. 라고 해서 이 비자는요, 뒤에 붙으면 뿐이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미사죠.
도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살아가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주. 참. 자, 서로의 설명을 들어보면 비록 월령이 양인이라도 재성이 더 왕하고 기후가 간인 상생해서 용신을 잡다. 그 증거로 재관, 인수, 인, 주류 불체에서 대운이 인수, 비겁 지방으로 흘러 모두 아름다운 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예, 잘못 봤습니다. 잘못된 설명. 잘못됐어요. 무게중심 이론으로 보면 수체 토화용조예요. 토는 불량하고요. 화목 용희가 된다. 특히 양인격의 인수 비거분이 좋다는 것은 격분호가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본문에서 양인 용관을 하는데 즉 운이 조관, 관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만 하면 그것도 그게 괜찮아요. 재생관하는 대운이 호흡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봅시다. 승상명으로 제가 이름을 등록을 해놨으니까 승상명을 볼게요. 사례명조가 5개뿐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2개만 할게요. 예, 1승상명이죠. 이거는 승상명을 하겠습니다. 1승상명까지 오늘 할게요. 네. 예, 맞죠? 수체토화용조예요. 화용신이에요. 화토용조로 바꾸네요. 예, 이 대운 좋고요. 이 운은 어떻게든지 고생하면서 거쳐가야 돼요. 그러나 지지리도는 유신을 오면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막아주니까요. 청가로의 인계수는 용신을 끝하니까 썩 좋은 운은 아니죠. 강하게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또 잘못된 이론을 또 들고 나옵니다. 양인용살이에요. 자, 보세요. 아니, 양인격은 살부터 찾아라. 수없이 내가 당해도 좋으니까 살부터 찾아라 라고 했는데 관을 찾고 그 다음에 살을 찾네요. 살을 찾아야죠, 먼저. 예. 뭐야, 겁탈하는 게 아주 나의 번마누라 뺏어가니까 빨리 살을, 내 몸이 다쳐도 살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또 있죠. 양인에는 살을 쓰는 게 정상입니다. 예, 양인에는 살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은 불심화, 살이 그렇게 왕하지 않으면, 즉, 운에서 어떻게 된다? 조살. 살을 도와주는 게 좋다. 살이 만약 태중하면, 즉, 운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신왕 인수운으로 흘러야 된다. 예, 신왕 인수운으로 흘러야, 신왕 인수랑 비겁과 인수운으로 흘러내는 소리죠. 아마 저기 맨 위에 본문에서 얘기했던 걸 이걸 잘라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식 역시 불이기, 꺼리진 않는다라고 해서 이 이유는요, 태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이 태중하기 때문에 상식도 빨리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요. 예, 그래서 사라고가 또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봅시다. 예, 이 밑에 이제 참 잘못 얘기하고 있죠. 자, 사라고는요, 양인용사를 할 때는 즉 용관의 뜻이 거의 비슷하다. 관을 쓰는 것과 거의 뜻이 비슷하다라고 해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 관살의 성질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창관하라 논관 논살편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관은 마땅히 생각하는 게 좋고요. 살은 마땅히 제복하는 게 좋다. 이건 각각 관에서 얘기하고 살에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살을 쓰는 이유는 예, 겁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살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식상운도 역시 뭐예요? 마땅한 것과 꺼리는 것이 뭐예요? 다르다. 예, 사주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해요. 자, 일승상명인데 이것도 또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무게 달아보면요. 예, 5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에 간목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것도 화체 수금용조입니다. 예, 화체니까 이 기토는 괜찮아요. 수금용조인데 무토는 안 좋겠죠. 기토는 뭐 기토 타기는 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용신이 신금도 있고요. 이 임묘운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금이 막아주는 거예요. 신금이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하나 써드릴게요. 신축, 가보, 영신, 인지. 자, 뻘치기 설하고의 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 본표는 일승상명이다라는 거예요. 살이 투출해서 근심, 뿌리가 깊다라고 하면서 요 살을 가지고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진. 그래서 뿌리가 깊죠. 비록 원령은 양인이라도 이 일주는 비왕. 그렇게 왕하지가 않다. 용인 화살하라. 인성을 써서 살을 화해야 된다라고 해요. 목이 용신이라는 거죠.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가운 건 양인이 양인격에 살로 재성을 눌러주고 호인, 예, 인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재성이 뭐예요? 여기 있죠. 살을 보호한다라고 했으니 결국은 양인격에 재성을 눌러주고 요 인성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오화가요. 그래서 초운에 관살운이니까 비록 불상의 마땅치는 않지만 그러나 요 인성이 있어서 화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중운에 인수운이 온다. 자, 이제 가장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 운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신금 불통근에서 자살, 조인에서 살을 돋고 인성을 부어줘서 균임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겨우 이 신묘 경인 요 운만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잘못됐죠. 해석을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기초, 무토 식상 제사라는 바람에 제사라는데 인성이 있어서 회복을 한다. 역시 가해. 자운은 충인에서 즉 비길. 참 제일 좋은 운을 갖다가 지금 안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저도 설하고는 역시 맥을 잘못 잡아 금수가 왕하여 비록 원령이 양인이라도 일주를 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용인을 화살하고 양인 우로 재성 신을 막아주는 거죠. 재성을 막아서 인성을 보호한다고 하고 초운의 관살은 비록 서로 마땅치 않으나 인성이 강경화하니 자기가 없다는 이 역시 업으로 격분력을 못하게 한다. 참으로 한심한 꼴이다. 이게 무게중심 논어거든요. 확인해보면 화체 수급령조예요. 수용진의 근기시입니다. 격국노로는요, 심해첨에 이르니 양익격의 살을 이용수로 하는 거예요. 청가루로 임계경신으로 서로가 논하듯이 기축, 무토, 식상, 제사라고 회복해서 역시 가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일승상명이에요. 봅시다. 네, 맞습니다. 화체 수공용조죠. 예. 요거 오늘 아주 안 좋다고 딱 나오네요. 지금 3살이니까 여기 걸려있네. 아직 안 됐네요. 대운에 접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화체예요. 화가 강해요. 아무리 관성이 강하더라도 격투리가 있다 하더라도 원령을 타고난 일주는요 강한 거예요. 이거 4.2가 됩니다. 네, 4.2. 1 있죠? 그럼 5.2. 이것도 1 있죠? 6.2가 돼요. 제일 강하죠. 보통 4.5가, 4.3이 넘으면요, 일주가 강하다는 거예요. 네, 조금만 끄트리만 있으면요, 일주가 강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설하고 비평하느라고 제가 힘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동지명 또 저평자의 원령요인에서 이걸 목동지부터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저도 5개니까요. 제가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